여러분은 자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배 아파 낳아 내전 물려 키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분신? 저도 70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알은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고기 반찬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썩어서 골마 터진 손가락은 잘라내야 나머지 몸이 산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이른이 다 된 나이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 썩은 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 딸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전액 회수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써온 제 전화번호를 바꾸고 딸과 사위놈의 번호를 영원히 차단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파트 복도에서 엄마, 문 좀 열어봐. 엄마 하고 울부짖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텔레비전 볼륨을 더 크게 높였습니다. 독하다고요? 매정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제야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겁니다. 어미가 수술비 500만 원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 밤 친구들과 히히덕거리며 2천만 원짜리 명품 여행을 떠나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아이는 더 이상 제 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돼지뼈를 우리며 국밥 뚝배기를 날랐던 늙은 어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맛본 끔찍한 배신과 그리고 낡은 앙치마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35억 원의 반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24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위암으로 먼저 보내고 핏덩이 같은 딸 지영이 하나 안고 시작한 게 시장통 국밥 장사였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을 시간에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돼지 머리를 삶았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김을 쐬고 설거지를 하느라 제 손은 늘 퉁퉁 부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와 고춧가루 물이 빠질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영이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시장 바닥에서 굴러도 너는 펜대 굴리며 살아라. 그 마음 하나로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지영이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 우산을 가져가지 않은 딸이 걱정되어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장사하다 급하게 뛰어가느라 앞치마도 못 벗고 고무장화 신은 채로 갔었죠. 교문 앞에서 딸이 나오길래 반가워서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여기야, 엄마 왔어. 그런데 친구들과 나오던 지영이가 저를 보더니 못 본 척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리더군요. 나중에 집에 와서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제발 학교 좀 오지 마. 애들이 나한테서 돼지 냄새 난다고 한단 말이야. 엄마 꼴이 그게 뭐야, 창피하게. 그날 밤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 죽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몸에서 나는 이 냄새가 내 딸을 키운 냄새인데 그게 창피하다니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사춘기니까 하며 삼켰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옷, 더 비싼 과외를 시켜주며 기죽지 않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유학까지 보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도 시켰습니다. 딸이 결혼하던 날 저는 30년 장사해서 모은 돈 3억을 탈탈 털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을 해줬습니다. 상견례 때 사돈댁이 친정이 좀 기우네요 하며 핀잔을 줬다는 소리에 내 딸 기죽기 싫어서 제 노후 자금까지 싹 긁어준 겁니다. 저는 다시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곰팡이 피는 단칸방으로 돌아갔지만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웃는 모습만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딸은 점점 남이 되어 가더군요. 엄마, 우리 시댁 식구들이 냄새에 예민해서. 엄마, 민호 씨가 주말에는 쉬고 싶어 해서. 온갖 핑계를 대며 1년에 2번
명절 당일에만 잠깐 들렀다가 밥도 안 먹고 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전화하면 늘 바빠 끊어가 인사였죠. 그래도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무거운 육수통을 옮기는데 갑자기 가슴을 누가 쇠망치로 때리는 것 같더군요. 숨이 턱 막히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응급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 혈관이 꽉 막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오기 직전이에요. 당장 스텐트 시술 안 하면 오늘 밤 넘기기 힘듭니다. 당장 필요한 입원비와 시술비가 500만 원. 제 수중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딸이 엄마 민호 씨 차 바꾸는데 좀 모자라네. 엄마 적금 든 거 있지? 하며 200만 원을 뜯어간 게 제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데 체면이고 뭐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나 지금 막 탑승 수속 중이야. 빨리 말해. 지영아. 엄마가 지금 응급실인데 가슴이 심장이 안 좋대 당장 시술을 해야 한단다. 뭐? 심장? 아니 엄마는 평소에 건강관리 좀 하지 갑자기 웬 응급실? 그래서 많이 안 좋아?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대. 근데 수술비가 500만 원이 필요하구나. 엄마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그러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사위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더군요. 아, 장모님 또 돈 달라고 그래. 우리 이번 여행 경비 빠듯하잖아. 없다고 해. 그리고 이어진 딸의 대답은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5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우리도 대출 이자 내느라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엄마 실비 보험 든 거 없어? 보험은 너 유학 갈 때 내가 해약해서 가져갔잖니. 지영아, 엄마가 살고 싶어서 그런다. 나중에 몸 좀 나으면 식당 나가서 갚을게. 응? 아, 진짜 짜증나게. 엄마, 우리 지금 결혼 3주년 기념으로 유럽 가기로 해서 공항이야. 지금 정신없어. 비행기 뜨면 연락 안 돼. 그냥 가게 주인 아저씨나 동네 이모들한테 좀 빌려봐. 우리도 돈 없어. 끊어. 뚝. 매정한 기계음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돈이 없다는 딸, 공항에 있다는 딸. 어미 목숨값 500만 원은 없다면서 유럽 여행 갈 돈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시장 상인회장님께 무릎 꿇고 사정해서 급전을 빌려 겨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6인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옆 침대 할머니는 자식들이 와서 과일 깎아주고 손 주물러주며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하는데 저는 보호자 침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원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 물만 마시며 서러움에 밤새 베개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뒤 시장통 생선가게 박 여사가 혀를 차며 핸드폰을 보여주더군요. 순자 언니, 이거 지영이 아니야? 돈 없다더니 아주 팔자가 늘어졌네. 사진 속 풍경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 테라스. 딸 지영이와 사위가 제 팔뚝만 한 랍스터와 와인잔을 앞에 두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딸의 어깨에는 제가 평생 국밥 5만 그릇을 팔아도 못 살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죠. 그리고 사진 밑에 적힌 글귀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결혼 3주년 기념 파리 여행. 엄마 잔소리에서 해방 역시 힐링 앤 쇼핑이 최고. 해시태그 파리, 해시태그 에르메스, 해시태그 효도는 셀프 해시태그 행복해. 엄마 수술비 500만 원은 없다던 게 비행기 표값으로만 1000만 원을 넘게 쓰고 떠난 겁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서늘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래, 너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단물 다 빨아먹고 버리는 껍데기였구나. 배신감에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죽고 싶었지만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더군요. 집구석에 있는 딸의 돌사진, 졸업사진, 상장. 다 갖다 태워버리려고 장롱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장롱 깊숙한 곳, 제가 장사할 때 입던 낡고 기름에 쩐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봉투를 열어보니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노바렉스 바이오 주식 보관증. 기억을 더듬어 보니 20년 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게 근처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빼빼 마르고 눈이 퀭한 남학생 하나가 있었죠. 돈이 없어 늘 2,000원짜리 공깃밥과 김치만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제 딸 지영이 또래인 그 학생이 안쓰러워 저는 몰래 국밥 국물도 더 떠주고 계란말이도 슬쩍 얹어주곤 했습니다. 학생, 밥 좀 더 먹어. 젊은 사람이 배가 든든해야 공부를 하지. 이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그냥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 돼. 어서 먹어. 어느 날 그 학생이 짐을 싸서 떠나며 울먹이는 눈으로 저에게 봉투를 쥐어주고 갔습니다. 이모님, 제가 친구랑 바이오 벤처 창업을 하러 내려갑니다. 지금은 제가 가진 게 이 기술뿐이라. 이거라도 드려요. 나중에 우리 회사 크면 이게 큰 돈이 될 거예요. 꼭 가지고 계세요. 그땐 그냥 학생 마음이 고마워 받아두고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끼고 인터넷에 그 회사 이름을 쳐봤습니다. 뉴스 특보 노바렉스 바이오, 기적의 신약 글로벌 임상 통과, 주가 100배 폭등 뉴스 시가총액 20조 돌파, 창업 멤버 지분 가치 천정부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증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20년 전 그 배고픈 학생이 준 지분은 몇 번의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거쳐 현재 평가액으로 자그마치 35억 2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35억 원. 제가 1년 365일 쉬지 않고 국밥 50만 그릇을 팔아야 만질 수 있는 돈. 수술비 500만 원 때문에 딸에게 버림받았던 늙은 어미가 밥 한 끼 퍼준 덕분에 하룻밤 사이에 35억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저는 낡은 앞치마를 끌어안고 방바닥을 치며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람 살리려고 퍼준 밥 한 끼가 결국 내 목숨을 살리는구나. 하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일주일 뒤 딸 부부가 새카맣게 탄 얼굴로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집에 들어오며 면세점 쇼핑백 하나를 식탁 위에 툭 던지더군요. 그들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아우, 집에서 왜 이렇게 쾌쾌한 냄새가 나? 환기 좀 시키지. 장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수술했다면서요? 저희가 현지에서 로밍이 안 돼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로밍이 안 되기는커녕 실시간으로 사진 올리던 걸 제가 다 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심지어 저에게 내민 선물은 공항 면세점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싸구려 핸드크림 하나였습니다. 엄마, 설거지 많이 하니까 손 트지 말라고. 이거 비싼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꾹 참고 차려둔 밥상을 가리켰습니다. 왔니? 밥이나 먹어라. 딸과 사위는 밥을 먹으며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참 엄마 안 그래도 할 말 있었는데.
우리 이번에 강남 쪽으로 이사 가려고. 민호 씨 출퇴근도 멀고 해서. 그래서 지금 사는 집 전세금 빼도 좀 모자라네. 엄마가 해준 3억에다가 엄마 지금 사는 이 집 보증금도 좀 빼서 합치면 안 될까? 엄마는 어차피 혼자 살기 넓잖아. 그냥 우리 집 들어와서 살림 좀 봐주면서 같이 살자. 응? 우리가 잘 모실게. 기가 막혔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은 없다던 것들이 이제는 제 마지막 남은 월세 보증금까지 빼서 식모살이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식탁 아래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래, 너희 돈이 필요해? 강남 아파트가 사고 싶어? 네 장모님, 도와주시면 저희가 진짜 효도할게요. 저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들 눈앞에 펼쳤습니다. 증권 계좌 잔고 증명서 35억 2천만 원. 이걸 좀 봐라. 이게 뭐야? 35. 1, 10, 100, 1000, 엄마 이거 뭐야? 이 돈 어디서 났어? 자, 장모님? 이거 진짜입니까? 35억이요? 이거 합성 아니죠? 두 사람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방금까지 저를 냄새나는 노인 취급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탐욕과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더군요. 옛날에 밥 퍼주던 학생이 준 주식이 대박이 났다. 오늘 아침에 싹 다 정리해서 현금으로 바꿨지. 대박. 엄마 진짜 대박이다. 우와, 우리 엄마 최고네. 여보, 들었어? 우리 이제 강남 입성이다. 엄마, 나 백화점 가서 엄마 옷부터 사줄게. 가자. 딸이 제 목을 끌어안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뺨을 비비며 애교를 부리더군요. 엄마 아까 한 말 취소. 식모살이가 뭐야. 내가 엄마 여왕처럼 모실게. 당장 우리 집 보러 가자. 응?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팔을 벌레 털어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누가 네 엄마야? 야, 엄마 왜 이래? 하나뿐인 딸한테. 그래, 하나뿐인 딸이지. 내가 수술비 500만 원이 없어서 숨이 넘어갈 때 너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다. 돈 없을 땐 짐짝이고 냄새나는 늙은이고 돈 생기니 이제야 엄마로 보이더냐? 아, 엄마, 그건 오해라니까.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닥쳐라. 네가 에펠탑 앞에서 샴페인 마실 때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다. 내 돈은 단 한 푼도 10원짜리 하나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사위 얼굴에 던졌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예고장. 너희 살고 있는 신혼집 전세금 3억. 그거 내가 30년 국밥 팔아모은 내 피 같은 돈이지? 이번 달 말까지 방 빼라. 안 빼면 법대로 경매 넘길 테니 그리 알아. 자, 장모님. 갑자기 방을 빼라니요? 저희 갈 데 없어요. 대출도 못 갚아서 신불자 되게 생겼는데. 그건 너희 사정이고. 2천만 원 들여 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방 구할 돈은 없냐? 정 갈 데 없으면 그 잘난 에르메스 가방 팔아서 월세방이라도 구해보거라. 사위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고 딸은 울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가져와 그들에게 냅다 뿌렸습니다. 착! 착! 나가. 썩 꺼져. 다시는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장례식장에도 올 생각 마라. 내 유산은 전액 기부하고 갈 테니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들은 소금 세례를 맞으며 쫓겨났습니다. 현관문을 닫자
복도에서 엄마, 문 좀 열어줘 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안주 삼아 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을 꺼내 마셨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제 인생 최고의 술맛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공기 좋고 물 맑은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평생 남밥만 해주던 제가 이제는 호텔 요리사가 차려주는 영양밥상을 받습니다. 아침에는 수영을 배우고 오후에는 서예를 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떱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딸 부부는 전세금을 반환하느라 빚더미에 앉았고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 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내 탓이라며 치고받고 싸운다더군요.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주식 판 돈 35억 중 30억은 제 노후를 위해 안전하게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은 20년 전 그 학생처럼 돈이 없어 끼니를 굶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얼마 전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게 편지가 왔더군요. 할머니 덕분에 밥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나를 배신했지만 밥 한 끼 나눠준 남은 은혜를 갚는 세상.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한가 봅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들. 기억하세요.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지 마세요. 자식이 효도하길 바라지 말고 내가 내 돈 쥐고 당당하게 사세요. 내가 행복하고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자식도 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저는 내일 실버타운 친구들과 일본 온천 여행을 떠납니다. 비즈니스석 타고 최고급 료칸에서 묵을 겁니다. 이제야 제 인생에 진짜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 답답했던 여러분의 속을 조금이라도 뚫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 훨씬 더 빛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